쿠르스크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휴전으로 가고 있다.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엔 휴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종전은 아닌 거죠. 벌써 2번 휴전을 했다는 거죠. 일방적인 거지만. 푸틴이 또 일방적으로 70시간 선언했어요. 드디어 푸틴이 야 젤렌스키 이스탄불에서 15일날 만나자. 젤렌스키가 뭐라고 그랬냐. 알았어. 내가 이스탄불에서 기다릴게 이랬어요. 러시아 전쟁 여력 없어요. 푸틴은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인 거예요. 북한군의 도움을 받아서 쿠르스크 탈환했거든요. 러시아가 확인했고요. 푸틴도 확인했어요. 북한도 참전 사실을 확인했어요. 쿠르스크 지역 이름을 북한군을 기리는 이름으로 바꾸겠대요. 김정은은 평양에 전쟁 위운탑을 세우겠다. 김정은은 못 간 거죠. 본인도 안 가요. 중국은 북한을 속국으로 봐요. 러우 전쟁 진정되면 트럼프는 반드시 김정은을 만나려고 할 거고 지금도 계속 러브콜 보내잖아요. 푸틴, 김정은과 트럼프가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박사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전승절이라고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여기 또 시진핑 주석이 참여하기도 그렇죠. 했고 예, 예. 또 30일 휴전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15일에 이스탄불에서 푸틴 대통령 만난다. 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전선에 큰 변화는 없어요. 전선에 큰 변화는 없고 오히려 일부 쿠르스크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최근에. 그래서 소규모 진전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밀고 밀리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세한 상황에서 밀고 밀리는 거지 네. 확 치고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큰 흐름으로 보면 이제 종전이라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했었죠. 네. 그리고 2월 28일 날 워싱턴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불러서 그 유명한 공개 설전을 했죠. 그 이후로는 종전이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잘. 휴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큰 바뀐, 이 화두가 바뀐 걸 이해하셔야 돼요. 네. 왜냐, 종전이라 하면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네. 평화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을 하기 위해서는 평화조약 혹은 종전협정, 종전조약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북한과 평화조약, 종전협정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쵸, 아직 싸우고 있으니까 휴전이니까. 헌법상 북한은 우리 땅인데 네. 그 우리 땅을 인정하면 북한 괴뢰가 다 나가야 되는데 그걸 북한이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휴전협정한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네. 왜 러우 전쟁의 종전이 어렵냐면 자, 종전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조항에서 뭘 합의해야 되겠어요? 뭐 때문에 싸워요, 주로? 카시미르도 뭐 때문에 싸워요? 땅 때문에 싸우죠? 네. 영토를 확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전협정, 평화협정의 제1조가 영토예요. 근데 영토에서 합의가 안 되죠.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의 5분의 1, 러시아 영토의 5분의 1, 남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원래 자기네 땅이라고 그래요. 이게 여기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땅이거든요. 역사적으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럼 푸틴은 이 땅을 절대로 안 돌려줄 거거든요. 네. 돌려주면 전쟁 왜 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푸틴은 이 상황에서 여기 도장 찍어. 근데 우크라이나 도장 찍겠어요? 우리가 5분의 1 땅 남의 나라한테 뺏겼는데 이제 니네 거 인정해 줄게 하고 합의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종전협정, 평화협정은 안 된다. 근데 휴전은 되잖아요. 야 여기서 이제 쉬자. 이건 언제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에서 휴전으로 바뀌었고 중요한 건 벌써 2번 휴전을 했다는 거죠. 일방적인 거지만. 네. 부활절 30시간 휴전 푸틴이 했어요. 네. 일방적으로. 그때도 소규모 교전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5월 9일 2차 세계대전 러시아 전승절을 네. 계기로 푸틴이 또 일방적으로 70시간 선언했어요. 근데 이제 젤렌스키가 원하는 건 30일 무조건 휴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 너 기분 나쁘게 왜 네 맘대로 해? 30일에 그러면서 이제 푸틴 전승절에 고춧가루 뿌렸죠. 대규모 드론 보내서 막 외국 정상들 오는데 시진핑도 오는데 그 실제로요. 세르비아 대통령은 그 드론 때문에 세르비아 대통령 전용기 아제르바이잔에 비상착륙했어요. 아 진짜요? 네. 고춧가루 확 뿌린 거죠. 그러나 대규모 교전은 없었어요. 벌써 2번 자 종전에서 휴전으로 말이 바뀌었고 실제 2번 휴전했죠. 네. 드디어 푸틴이 어떻게 했어요? 11일 날. 야 젤렌스키 이스탄불에서 15일 날 만나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거 처음이에요. 그쵸. 젤렌스키는 거의 개무시했잖아요. 예. 직접 만나자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게 러우가 직접 만나는 건지 네.
젤렌스키와 푸틴이 직접 만나는 건지는 애매해요. 네. 그랬더니 젤렌스키가 뭐라고 그랬냐. 알았어. 내가 이스탄불에서 기다릴게 이랬어요. 그럼 흐름이 어떻게 돼요? 종전에서 휴전, 2번 휴전했고 30휴전 제안했고 네. 이스탄불에서 푸틴하고 젤렌스키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합의가 없더라도 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약간 휴전 쪽으로. 휴전으로 가는 거죠. 왜냐? 지금 뭐 많은 논란이 있지만 지금 전선 교착 규모를 보면 2023년 6월 전선에서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러시아가 밀고 들어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우크라이나가 회복을 했어요. 언제까지? 2023년 6월까지. 네. 지금 현재 전선, 남부 해랑 지역 이 전선. 그러다 2023년 6월에 이 우크라이나는 서방이 지원하는 무기를 갖고 대공세를 했어요. 네. 이 남부 해랑을 뚫어버리려고, 남부 벨트를 끊어버리려고 아조우까지. 근데 거기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푸틴이 삽질했고 준비 안 되고 들어갔고 네. 2023년 6월에는 젤렌스키가 삽질했어요. 무모하게 전력을 낭비했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지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양쪽이 전황을 바꿀 만한 대공세는 없어요. 그 이후로는 소규모 교전이에요, 그냥. 네. 그래서 어디서 진격했다, 어디서 뺏었다. 그 다음에 한번 놀랬던 게 지난해 8월 젤렌스키가 거꾸로 네. 남부 해랑은 남만 면적 정도는 우크라이나 영토고 러시아가 침범한 거고 지난해 8월에 러시아의 자존심 쿠르스크 지역을 치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1200제곱킬로미터, 뭐 1300, 1200 설이 많아요. 서울 주변 면적을 우크라이나가 한 2주 만에 장악해 버렸어요. 그 푸틴 입장은 어떻게 돼요? 러시아 전승의 첫 전승의 이 시작이 여기거든요. 쿠르스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히틀러 몰락이 시작된 게 여기거든요. 물론 이제 남쪽에 스탈린그라도 있지만 쿠르스크 대평원 하면 러시아 그 전승의 상징이거든요. 네. 여길 뺏겼잖아요. 아. 북한군이 여기 간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좁은 지역이지만 격전이 벌어졌는데 푸틴 말대로 북한군의 도움을 받아서 네. 여기 거의 100% 이제 탈환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쿠르스크 그랬죠. 네. 면적은 아주 작았어요. 아. 전체 전장 면적이 1%도 안 됐어요. 근데 여기를 지금 회복했잖아요. 쿠르스크 푸틴 입장에서는 남부는 이제 진전이 없잖아요. 소모전이잖아요. 네. 그럼 푸틴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니까 트럼프가 네. 이제 휴전해야지. 자, 일부 러시아의 정예 병력들이 지금 잔존돼 있다 그러는데 네. 지금 러시아 병력 분포도를 보면 네. 러시아 정예 병력은 다 쿠르스크와 남부전선 쪽에 포진돼 있어요. 음. 정예 병력을 온전해 놓고 국가의 명운을 건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쿠르스크 자존심인데까지 뺏겼는데 북한군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쵸. 러시아 전쟁 여력 없어요. 지금 뭐 전쟁 전시 경제로 뭐 3% 5% 성장, 3에서 5%까지 성장했거든요, 매년. 네. 근데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21%예요. 엄청 높네요. 그 의미가 없죠. 21% 성장을 하면. 전시 경제는 전쟁 물자 만들어내니까 네. 끝없이 소모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무슨 경제예요? 일시적으로 그럼 부양 정도밖에 안 돼요. 히틀러 때도 경제가 좋았어요. 전시 경제로. 아. 근데 다 그때 어음을 끊어줬어요. 어음을.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나면 뭐 딴 나라에서 뺏어다 갚는다는 게 스탈린 생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푸틴은 지금 경제적으로는 위기인 거예요. 이게 경제적으로는. 그다음에 젤렌스키는요. 지금 남의 돈으로 전쟁하잖아요. 그쵸. 전체 전쟁 여력의 절반을 남에 의지하고 있거든요. 네. 절반은 자기네. 한 25% 정도는 나토. 핵심 20%는 미국. 여기서 끊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전쟁? 그러니까 2023년 6월 대규모 공세 이후 그다음부터는 대규모 공세가 없어요. 쿠르스크 들어간 도박이었죠,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푸틴한테 상처를 줬지만 우크라이나의 손실이 크죠. 다 뺏겼으니까 지금. 그쵸. 그 밑에 볼고로드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것도 러시아 땅이에요. 네. 여기 일부 지금 장악했어요. 일부. 요 정도로 푸틴한테 자존심 지금 상처 주고 있는 정도인데 이거 의미가 없으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요 정도면 이제 쿠르스크 탈환했으니까 휴전할까? 젤렌스키는 어차피 30일 휴전했잖아요. 평화조약의 도장을 찍으면 영토를 뺏기니까 젤렌스키의 정치적 미래는 없죠. 이제 이 전쟁 끝나면 선거해야 되거든요. 네. 젤렌스키 지난 5월까지니까. 근데 휴전하면 할 말 있잖아요. 그쵸. 이거 휴전이야. 힘 키워서 다시 뺏을 뺏을 거고, 볼고로드 같은데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잘 싸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흐름은 휴전으로 가고 있다. 빠르면 상반기. 예. 늦어도 하반기엔 휴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종전은 아닌 거죠. 네. 박사님, 그 북한군 참전설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이게 증거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시체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말만 믿으면 안 된다는데 러시아 국방부에서
북한군 참전을 공식화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러시아가 확인했고요. 4월 4월 26일 날. 푸틴도 확인했어요. 어.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북한도 27일자 언론 보도문 통지문을 통해서 참전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마체오라 주북 러시아 대사 같은 경우는 쿠르스크 해방된 지역의 지역 이름을 네. 북한군을 기리는 이름으로 바꾸겠대요. 아, 정말요? 그리고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을 기념한 해방탑을 세우겠다고 말했고요. 아. 그리고 김정은은 본인 입으로 평양에 네. 전쟁 위훈탑을 세우겠다. 그래서 목숨을 잃은 희생된 북한군의 영생의 꽃다발이 바쳐질 것이다. 그다음에 푸틴도 쿠르스크 해방에 희생된 인민군에게 영광이 있으라 이런 얘기했거든요. 양쪽 다 희생된 인민군 얘기했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죽었다는 거죠. 우리 국정원 최근 발표에 하면 12,000명이 지난해 10월 상순 러시아로 갔고 네. 12월 상순부터 전쟁에 투입됐고 너무나 많이 소모가 돼서 1월에 3,000명 규모가 더 갔고 그래서 15,000명이 갔고 이 중에 4,700명 최소 4,700명이 손실이고 그중에 최소 600명이 전사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15,000명 중에 3분의 1이잖아요. 이것도 1년이 아니고 몇 달 만이잖아요. 네. 그럼 거의 괴멸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맙죠. 15,000명 병력이 쿠르스크 탈환을 해줬으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죽었잖아요. 그럼 왜 이제 와서 이제 인정하느냐. 그동안 얘기 안 했다가. 네. 그동안 다 사실이었죠. 우리 국정원과 미국 정부가 초기부터 얘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말은 못 믿는다 하더라도 네. 우리 국정원 발표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생각보다 정확해요. 김정일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도 금방 사태를 파악했고 2009년 8월에 쓰러졌을 때 네. 김정일이 회복 중에 지금 상태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뭐 손으로 물건을 뭐 양치질하는 정도까지. 뭐 그것 때문에 후유증도 있었지만 그때 김정일이 3년 살 거다. 2011년 12월에 죽었거든요. 그것도 다 예측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이 뭐 과거에 뭐 군사 독재 시절에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동의했거든요. 그럼 거의 맞는 거죠. 근데 자꾸 막 아니라고 이게 유튜브 시대에 이게 이 부작용인데 막 그럴듯한 논리들을 가져와서 이제 퍼뜨리면 이제 아니라고 하는 소리가 올 때가 많았던 거죠. 저는 웅달에서 처음부터 파병됐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이 시점에 와서 왜 인정을 했느냐? 쿠르스크가 해방됐잖아요. 인민군이 간 1차 목표가 해소가 됐잖아요. 네. 그때 많이 죽었잖아요. 많이 부상당했잖아요. 이 시체들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부상병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부상병들이 못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왜요? 상위군인들이. 러시아의 상위군인들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네. 뭐, 그게 부적절한 용어인가요? 그 북한은 영해군인이라고 그래요. 네. 완전히 신체 장애를 입어서 네. 장애를 입은 분들이잖아요. 그럼 4,7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600명은 이제 말이 없을 거고, 네. 이제 부모의 피눈물만 있겠죠.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쩔뚝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상당수는. 네.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러시아의 부상병들은 북한에 가서 요양받고 온 적이 있어요. 근데 북한군은 못 돌아갔거든요. 지금 격리돼 있어요, 지금.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집으로 가야죠. 그럼 얘기할 거 아니에요. 때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휴전 모드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승절 때 사실상 푸틴이 승리를 선언했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북한군에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양측이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공식적으로 그렇죠. 때가 됐군요. 그러면 이제 북한군이 철수하냐? 그건 아니죠. 휴전에도. 왜냐?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 남한 면적을 지키려면 얼마나 많은 병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저 DMZ에 MDL 군사분계선에 어마어마한 병력이 있잖아요. 어쩌면 추가 파병될 수도 있어요. 전투 병력은 돌아가고 신규 교대로 더 많은 병력이 파병될 수도 있어요. 요 상황입니다. 박사님,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푸틴도 러시아도 북한도 참전을 공식 인정하고 감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요번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이 안 갔어요. 시진핑 주석도 갔거든요. 이렇게 끈끈한 사이인데 왜 안 갔을까요? 못 가고 안 간 거죠. 아. 첫 번째 시진핑 때문입니다. 시진핑 때문에 못 가요, 김정은이?
제가 분석하기에는 이런 네. 거예요. 중국은 네. 이거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인데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상한 댓글 달릴까 봐. 네. 북한을 속국으로 봐요. 아. 자기 똘마니로 본다 이거죠. 네. 항상 중국이 5,000년 동안 우리를 얼마나 깔봤어요. 그쵸. 조공하라고 그러고 4대. 우리 또 4대도 했잖아요, 사실. 그쵸. 중국 황제 죽으면 막 제사 지내고 국하고 왕까지.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을 속국으로 봅니다. 북한은 아니라고 그러죠. 네. 북한은 속국으로 한 적 없어요. 항상 대들었어요. 그런데 시진핑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갔는데 네. 김정은이랑 시진핑이랑 트럼프랑 푸틴이랑 같이 셋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자기가 동급이 되는 거잖아요. 속국이. 아. 나 기분 나빠. 첫째, 이 번째. 두 번째, 이번에 중국이 시진핑이 푸틴을 만난 건 그렇게 즐거운 만남은 아니에요. 아. 왜냐, 유럽에서는 지금 푸틴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살상무기 지원해서. 네. 그럼 중국이 물건 파는 데가 주요 시장 중에 하나가 유럽이잖아요. 네. 그럼 시진핑이 가서 푸틴이랑 즐겁게 포옹하면 유럽이 어떻게 보겠어요? 아, 저거 나쁜 놈들 저거. 그 나쁜 놈들이네. 저 악동이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중국이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근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지금 외교안보적으로 몰리고 네. 관세를 몰리고 트럼프는 어떻게든 바이든, 오바마, 트럼프 1기, 바이든, 트럼프 2기 모두 자기 죽이려고 한다는 거 알잖아요. 네. 그럼 든든한 우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략적 연대를 해서 간 거죠. 아.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사실. 네. 그렇게 즐거운 발걸음은 아니에요. 어차피 두 악동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네. 푸틴은 범죄자예요. 전형 범죄로 지금 ICC에 제소돼 있어요. 근데 시진핑은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체포영장 발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네. 갔는데 두 악동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다 더 나쁜 놈이 한 놈 있잖아요. 누구예요? 김정은이잖아요. 네. 김정은이 가면 어떻게 돼요? 새 악동이 되잖아요, 지금. 그 악동의 이미지가 더 강화되는 거잖아요. 시진핑 입장에서 그 내가 저들 정도는 아니지 했는데. 그렇죠. 그렇지. 동네 불량배지 범죄자 전과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시진핑 싫어했을 거고. 그럼 김정은은 못 간 거죠. 시진핑 때문에. 네. 근데 못 간 게 아니고 본인도 안 가요. 왜냐? 김정은은 과대망상증 환자거든요. 세계적인 정치적 위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북한 관영 매체에서. 네. 그러면 이번에 20몇 개국 정상들이 갔는데 네. 김정은이 가면 어떻게 돼요? 그중에 하나잖아요. 네. 트럼프하고 만날 땐 전 세계가 주목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본인은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요. 푸틴이 지난해 6월에 평양에 갔을 때 전 세계가 주목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전에 9월에 2023년 9월에 바스토신이 김정은이 갔을 때 전 세계가 주목했거든요. 시시각. 김정은 기차 출발할 때. 그러니까 본인은 어때요? 내가 n분의 1이야? 내가 세계를 주름잡는 세계적인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인데 세계를 선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정도야? 나 안 가. 어디서 그 속셈을 알 수 있느냐? 거긴 안 가고 어디 갔느냐? 주북 평양 대사관에 거기 찾아갔어요. 거기서 연설까지 했어요. 가장 친한 분 나의 동지 푸틴 해가면서 나 살아있다 이거죠. 알지? 내가 도와준 거 알지? 그 전날은요. 그 전날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해준 KN-23 네. 화성급 수령 단거리 탄도 미사일 그다음 KN-26, 25 육경거리 추장방 이거 다 지원했거든요. 빵빵 쏘면 왜 쐈겠어요? 전날에. 저 직전에. 내가 지원한 거 알지? 푸틴 형. 그다음에 그 대사관에 가서는 김정은이 그 대사관에 왜 가요? 급이 안 맞게. 가서 연설까지 했어요. 김계도 데리고 갔어요. 가서 뭐라고 말했느냐. 우크라이나의 나치들 이것들을 침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뭐냐 전승절에 자기 존재감은 보여준 거죠. 시진핑 때문에 못 가기도 했지만 김정은이 자존심상 안 갔다. 이제 자기가 스타가 되는 걸 기다리고 있지. 아. 근데 박사님 그럼 그렇다고 뭐 김정은이 뭐 계속 안 가나요? 이거 뭐 푸틴 안 만나나요? 올해 갑니다. 오. 이거 예측이 아니고. 네. 예측이 틀리면 또 신뢰가 떨어지니까. 네. 크렘린궁을 김정은이 간다고요? 러시아 대통령실에서 네. 올해 외무부에서 올해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아. 가겠죠.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겠죠. 그래서 이번에 5월 9일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국정원이 사전에 국회 정보위 보고를 통해서 안 갈 것 같다. 안 갈 것 같다. 징후를 보니까. 왜냐하면 김정은이 움직이려면
일단 경호팀이 먼저 파견돼야 돼요. 경호에 목숨 걸잖아요. 맞아요. 지 화장실까지 갖고 다니고 생체 정보 때문에. 그다음에 김창선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인데 네. 이게 김정은의 집사예요, 집사. 그러니까 이 친구가 먼저 가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최선희 외무상도 미리 움직여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갈 것 같다 했다가 나중에는 안 갈 것 같다. 깜짝 이벤트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안 갈 것 같다가 거의 주된 평가했어요. 박사님, 그러면은 김정은 언제 갑니까 도대체? 오래 갑니다. 올해 가나요? 자, 지금 러우 전쟁은 휴전 모드로 들어갔어요. 확실히. 네. 누구 때문이죠? 트럼프 트럼프죠. 트럼프 집권하고 트럼프가 그럼 트럼프가 중재해서 러우가 휴전으로 가는 그 그림이잖아요. 네. 그러면 러우 전쟁이 휴전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일부 해제해 줄 거예요. 네. 경제적 목적도 있고 푸틴과의 프렌드십도 있고. 그러면 푸틴은 사실은 빚지는 거죠. 그럼 트럼프는 지금 누구 만나고 싶어 하죠? 김정은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자, 중동도 이제 사태 거의 끝나가요. 격화는 안 될 거예요. 네. 마무리 수순이에요. 러우 전쟁이 휴전돼요. 남은 건 어디죠? 김정은이잖아요. 아, 이게 트리플 크라운이었거든요. 네. 인도 파키스탄은 뭐 미국 책임은 아니니까. 네. 그러면 이제 러우 전쟁, 중동 이게 진정되면 트럼프는 반드시 김정은을 만나려고 할 거고 지금도 계속 러브콜 보내잖아요. 네. 그럼 만나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트럼프가 평양을 간다? 그럼 뭔가 갖고 와야 되잖아요. 김정은이 미국 못 가고 비행기 없으니까. 네. 그렇다고 또 사이가 안 좋아진 시진핑 비행기 너 타고 싱가포르 간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하노이 기차 타고 60시간 엉덩이 아프게 갔다 왔는데 어디 가는 거 하나도 없고. 그럼 어디서 만나지? 제일 좋은 데가 블라디보스톡이에요. 러시아. 여긴 이미 김정은이 2번이나 갔거든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 기차로 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푸틴은 매년 9월이면 블라디보스톡에 와야 됩니다. 왜요? 동방경제포럼이라는 게 있거든. 신동방 정책, 극동을 키우려는 푸틴의 야심이기 때문에 네. 여기 항상 오거든요. 그래서 2023년 9월에 바스토친이 갔을 때도 푸틴이 블라디보스톡에 왔을 때예요. 9월에. 그 9월이었어요. 그러면 9월에 푸틴은 어차피 오잖아요. 네. 그럼 김정은이 가는 거죠. 트럼프가 오는 거죠. 여기. 그러면 푸틴 중재로 김정은과 트럼프가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9월이면 시기적으로 좋고. 그쵸. 휴전하고, 러우전에 휴전하고. 아니어도 만난다면 블라디보스톡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시기가 달라도. 그러면 자, 동방경제포럼 계기 9월로 하면 푸틴 시기도 맞고. 네. 푸틴 중재로 김정은 트럼프가 만나면 거꾸로잖아요. 네. 트럼프 중재로 러우 제렌스키 푸틴. 이번엔 푸틴 중재로 김정은 트럼프 만나면 자, 푸틴하고 트럼프 김정은은 이제 절친됐잖아요. 네. 나의 가장 친한 동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푸틴은 트럼프하고도 프렌드십이 있잖아요. 그럼 셋이 케미가 맞잖아요. 셋이 다 특징이 좀 압동 이미지가 있네. 그러고 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럼요. 그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다고 본다. 어떻게 보면은 러우 전쟁 휴전과 북핵 문제 해결은 어떻게 보면 연장선으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러우, 중동, 김정은까지 만남까지 성사시키고 모종의 합의를 도출하면 네. 어디로 가요? 노벨 프라이즈, 노벨 평화상으로 가는 거죠. 전 세계 전쟁을 다 끝내는. 오매불망 원하는.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진심이라는 거 여러 번 보도됐잖아요. 뭐 교황 사진 자기 합성까지 하는 인물인데 맞아요. 그 평화상 타면 얼마야. 이제 의외로 경제는 성과가 나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후유증이. 근데 벌써 원포인트. 뭐 인도 파키스탄은 아직 애매하지만 휴전 협상을 주선했다고 트럼프가 말하잖아요. 네. 그럼 원포인트 딴 거예요. 어쨌든 그쵸. 신속하게 해냈으니까. 네. 로우? 그러면 포인트 10 올라가죠. 중동? 포인트 한 5는 올라갈 거고. 김정은 하면은요. 포인트 5는 20이 또 올라가죠. 그러면 사실 줘야 돼요. 그 정도 했으면은. 그 정도 했으면 뭐 인성이 어떻든 간에. 네. 줄 수 있죠. 평화에 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날 가능성. 푸틴 주제로. 푸틴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네. 오겠죠. 가능하면. 그 그림이 그려지면 트럼프 좋고 푸틴 좋고 김정은 좋고. 다만 그 합의가 북한 핵을 인정하면 우리는 짜증나고. 그렇죠. 이런 그 합의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합의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죠. 우리 정부의 또 외교력이 중요하겠네요. 예.